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잘 맞추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예전처럼 따뜻한 반응이 없을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게 끝난 걸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스킨십은 어색해지고 결국 마음까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 삶의 활력,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잠자리가 줄어들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이는 곧 우울감과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작은 틈이 커져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이제는 늦은 걸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다시 설렘과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를 잊고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든 혹은 오랜만에 만난 연인이든 다시 여러분 곁에서 웃으며 따뜻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 노년 부부들을 상담하며 실제 사례 속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노년 건강, 특히 부부 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수많은 남편과 아내의 눈물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부부의 친밀감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병원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압, 당뇨, 관절 문제는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도 정작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혹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부부의 친밀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저는 지난 수많은 상담과 강연,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70대 후반, 80대 부부들도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신혼처럼 웃고 삽니다. 아내가 이제 먼저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절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함께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면 해결 방법도 분명히 보입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자신감, 근육량 유지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체력이 떨어지고 성적 욕구가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질건조증이 생기고 예전처럼 쉽게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성은 체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여성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닫히면 결국 대화가 줄고 오해가 생기며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과 뇌신경을 자극하는 건강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덜 외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운동 이상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심장 건강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내 혈류가 증가하면서 건조증이 완화되고 오히려 건강한 질 환경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시도하다가 서로 불편함만 느끼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애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체가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극 포인트와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여성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고 남성은 몸이 반응해야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남성은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아내가 반응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려 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와 존중을 통해 마음이 연결되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학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성은 여전히 가능하다. 단,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실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몸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남성은 흔히 직접적인 자극을 먼저 시도하지만 여성은 감정적 안정과 애정 어린 분위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대화와 공감입니다.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혹은 저녁 식사 후 편안한 시간에 요즘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여전히 당신이 너무 소중해야 해.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긴장을 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 효과적인가?
여성의 뇌는 감정을 통해 성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태도는 뇌 속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저녁, 특별히 어렵지 않은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자극보다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팁, 충분한 준비와 터치.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반응이 느려지고 건조함을 쉽게 느낍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서두르면 통증만 남고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고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왜 효과적인가? 피부 자극은 뇌로 직접 전달되어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때 여성의 심박수와 호흡이 서서히 변하면서 몸이 반응할 준비가 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처음에는 단디 5분만 투자해보세요. 손끝으로 어깨, 등, 팔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편안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팁, 핵심 포인트 자극하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몸에는 특별히 민감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알려진 음의 클리토리스, 질환 쪽의 G스팟,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여성 반응의 핵심입니다. 왜 효과적인가? 음핵에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으며 이는 남성 성기보다 2배가 많습니다. G스팟은 혈류와 신경이 모여 있어 적절한 자극 시 강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대화는 심리적 방어를 해제해 몸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처음에는 강하게 누르지 말고 주변부터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리듬감 있게,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가볍고 일정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내의 반응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질문은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팁, 대화의 힘을 활용하기.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마다 원하는 방식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효과적인가? 여성이 존중받고 있다 는 느낌을 받을 때 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단순히 기술보다 존중과 대화가 더 강력한 자극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좋으면 내 손을 꼭 잡아줘. 불편하면 머리를 흔들어줘. 이렇게 미리 신호를 정해두세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몸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팁, 일상의 습관 만들기. 친밀감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손을 잡고 산책하기, 아침에 짧게 안아주기, 하루에 한 번 감사 인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 효과적인가? 작은 신체 접촉과 긍정적인 말은 매일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런 반복된 자극이 결국 부부관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만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아내의 눈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꾸준히 하면 아내의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자신감과 설렘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팁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1, 65세 남성 김센셩의 변화. 김센셩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김 선생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라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나이가 드니 괜히 창피하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소중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 한마디에 아내의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하루에 10분씩 아내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아내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오히려 먼저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회복했습니다. 김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만에 다시 신혼 같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례 D72세 여성 이인유 씨의 고백.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인유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원하지만 본인은 몸이 반응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폐경 이후 찾아온 건조증 때문에 매번 통증을 느꼈고 점점 더 회피하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 제가 드린 조언은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아프고 힘들어. 그러자 남편은 놀랍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라며 윤활제를 준비하고 손길을 천천히 바꿔주었습니다. 몇 달 후 이디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반응하지 않아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맞춰가니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이제는 나도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례 3 68세 부부의 새로운 습관. 세 번째 사례는 68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우울감이 찾아왔고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세요.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웃으셨지만 두 분은 매일 아침 고마워, 오늘도 함께해서 좋아 라는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작은 습관이 우리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다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 존중, 그리고 작은 실천이 결국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몸의 변화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부부의 친밀감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약을 복용 중인데 이런 시도를 해도 안전할까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경우 부부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물론 심장질환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이유보다 도움이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관계의 깊이나 따뜻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파트너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천천히, 존중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지만 배려와 기다림 속에서는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바로 그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과 친밀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손길,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오늘 배운 몇 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정말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당신이 소중하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랑과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